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부 내륙도시 원주, 또 강원 가명에 있었던 원주에 있는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이자 올해 2022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TF 팀장을 맡은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 원주시가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와 법정 문학 도시에 연달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의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도서관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유치를 희망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2021년도에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안타깝게 한번 탈락한 이후에 로드맵을 세워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독서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과 연합해서 협력회의를 2번 정도 진행을 했고요. 독서대전을 유치했던 도시들을 방문해서 벤치마킹도 하였고, 원주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그런 책축제 기획서로 제안을 유치하였고 공모에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강원도 산골에서 살아서요. 책과 좀 어려운 떨어진 생활을 하다가 친척 집에 방문하여서 책을 열심히 재밌게 읽는 친척 언니들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부터 책을 좀 읽게 되었는데요. 지역에 대학생 오빠를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집에서 책을 빌려다 봤는데 주로 세로글로 되어 있던 책들이었거든요. 제인 에어나 안나 까렌이나 죄와벌 이런 책들을 밤새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장기 이런 책을 통해서 다른 문화권의 그런 사고방식 등을 접하게 되어서 좀 사고가 유연해졌다고 생각하고요. 감수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역사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요. 1980년대 신봉승 작가님이 조선왕조실록을 근간으로 하여 만든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조종래 작가의 태백산맥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읽었던 것 같고요. 좌우 인연 갈등 이런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업무와 관련해서 이상 작가의 세계의 책축제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요. 인류 역사 속에서 문자가 발명되기 전에는 노인이 책이었다고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원시 동굴 화토불 앞에서 노인의 말을 듣고 토론하는 그런 모습이 책축제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책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매 순간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책이 그 시기에 내 인생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마저씨의 오두막이 미국 사회에서 노예 해방의 싹을 틔운 것처럼 한 권의 책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의 가치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응원하시고 적극 참여해 주실 때 저는 가장 보람을 느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6월에서 8월 사이에 진행된 북토피아 같은 경우는 강연 체험과 더불어 중고책 북마켓이 열렸었는데요. 파는 분도 있었지만 사가는 분들도 굉장히 즐거워하셨거든요. 그리고 작은 축제처럼 야외에서 공연과 함께 했었는데 프로그램이 다양할수록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앞으로 꾸준히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본행사 때는 야간 독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오셔서 야간에 야외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그런 특색 있는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요. 즐겁게 책을 읽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책축제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연중 행사로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비블리오 배틀이라는 프로그램이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비블리오 배틀은 2007년도에 일본 도쿄대에서 시작됐던 프로그램입니다. 책을 뜻하는 비블리오랑 대결을 뜻하는 배틀, 그래서 책으로 하는 그 비경쟁 독서 토론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5분간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거를 들은 참여자들이 각자 투표해서 그 우승자를 가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선전은 연중행사로 각 학교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본행사 기간에 결승전이 이루어졌는데요. 5분간의 자기가 읽은 책의 정보를 압축해서 전달해서 그런 소통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큰 그런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중고등학생들 결선의 심사를 맡았던 심사위원께서 이 프로그램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추천자들은 자신이 소개한 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체득해서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한 그런 경험을 한 거고, 또 다른 참여자들은 그 추천자들의 소개했던 책을 저 책을 나중에 읽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소개받은 책의 독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행사 기간 중에는 작가 버스킹과 야간 독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가 버스킹은 자신이 작가라고 소개하기에 조금 아직은 어색하신 그런 작가님들에게 자기 책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타 지역에서 오신 작가님, 또 지역 작가님 포함해서 총 53명 정도가 작가분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자신감을 갖고 청중 앞에서 강연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야간 독서 프로그램은 독서대전 기간 동안 이틀 동안 야간 7시부터 10시까지 저희가 특별히 본무대장에 꾸며놓은 세상 유일무이한 야외도서관에서 야간에 캠프 등을 켜놓고 하는 독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공연도 즐기고 책도 열심히 읽는 가족 단위로 즐겁게 즐기는 모습을 보고 되게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온라인으로 2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요. 올해 대면으로 진행이 되면서 책을 통해서 일상을 회복하자라는 얘기처럼 일상에서 작가도 만나보고 또 본인이 작가도 되어보고 평상시에 만나지 못했던 유명 작가들도 만나보는 그런 것들이 원주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외에도 북마켓이나 또 지역의 그 출판물을 활용한 공연, 그 다음에 박경리의 아리아 공연,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컨텐츠가 있었는데 몰랐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가 올해 독서대전을 진행하면서 구축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독서문화 관련된 행사들이 이루어지는데 토대가 된 게 나름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의 소속 도서관에서는 각 도서관마다 그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서 꾸준히 독서지능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도서관 주도 사업과 함께 올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도서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다른 기관 협력 사업,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진행돼서 지역의 작가, 그다음에 독서 동아리 리더, 책방지기, 또 교사, 사서, 그런 분들의 협력 활동이 꾸준히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책 읽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